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산속에 있는 폐가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예전에 제가 지나다니는 길에 산속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곳인데 어쨌든 그런 곳에 폐가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요. 거기 창문에서 누가 쳐다보는 기분도 들고 하여튼 이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은 얘기가 거기가 사람이 사는 집이더라는 거예요. 폐가가 아닌 정식으로 사람이 사는. 그런데 불도 켜지 않고 집 관리도 안 해서 그냥 폐가처럼 됐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연이 있으시길래 그럴까 하는.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만으로 이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제 동갑내기 친척과 그 친구들이 겪은 이야기인데 말이죠. 1년 전 여름 친척이 제가 사는 지방으로 남자친구 둘에 여자친구 셋이서 여행을 왔었어요. 친척까지 하면 6인 거죠. 친척과 친구들은 오는 도중에 귀신이 요괴니 하는,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 그런 귀신이나 요괴도 있지 않겠냐면서 말도 안 될 것 같은 괴담 얘기를 나누면서 왔다는데, 그래서인지 절 만나자마자 흥분을 해서는 뭐 이건 밑도 끝도 없이 이 주변에 심령 스팟 같은 게 없냐고 그런 이상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사는 곳이 시골 중에서도 깡촌 시골쯤 되는 그런 마을인데요. 그런 깡촌 시골 마을엔 그런 심령 스폿 한두 곳쯤은 있지 않냐면서 아는 곳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은 전혀 접근하지 않는 폐허 건물을 소개해줬죠. 거긴 여름 동안 불량배들이 그 자기들 집합 장소로 자주 이용한다고 소문난 곳인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있으면, 불량배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있으면 귀신 같은 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귀신 나오는 곳을 소개해달라고 했다고 친척한테 진짜 그런 곳을 소개해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친척한테 말할 때 말로는 유명한 그 심령 스팟이라고 말하면서 알려줬죠. 어쨌든 밤까진 저도 친척 일행들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같이 놀다가요, 새벽 1시쯤 됐던 것 같아요. 친척 일행들이 심령 스팟으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도 같이 가자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이 심령 스팟으로 소문난 곳인데 거길 동네 형들이 방 강제로 끌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거기서 구역질에 현기증 한기까지 느낀 경험을 해서 말이죠. 그래서 친척 일행들이 강하게 같이 가자고 하는 걸 전 강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들은 얘기예요. 모두는 심령 스팟에 대한 그 기대감에 들떠 있었는데요. 숲속에 있는 그 폐허로 이어진 도로에 도착. 거긴 불빛 같은 게 없는 곳이니까 엄청 어두웠겠죠. 막상 도착하니까 들뜬 텐션이 한순간에 식을 정도로 캄캄하고 음침했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장소를 알려주면서 그랬거든요. 불량배들 같은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무서워하긴커녕 오히려 자기들 외에도 사람이 있을 거라면서 더 안심이 된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거기엔 불량배들 그림자조차 없었고요. 오직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조용해도 이게 이상할 정도로 너무 조용했다고 말이죠. 거기가 시골인 이곳에서도 알아주는 시골이거든요. 아주 진짜 불빛 하나 없는 그런 곳. 그러니 달빛만 있어도 밝은 그런 곳인데,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숲에 둘러싸여서요, 조금 지나서부터는 달빛에도 의지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건물 앞에 도착해서는 자동차 시동을 걸어두고 전조등도 켠 채로 잠깐 동안 건물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다는데, 이게 막상 도착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다들. 게다가 자동차 전조등에 비친 그 건물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한기에 소름까지 올라오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일행 중엔 무서우니까 그냥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잠깐의 패닉 속에서 친척은 이상하게도 혼자서 텐션이 올라가더래요. 여자들한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기분까지 더해지고 말이죠. 그래서 폐허 안으로 들어가기로 그렇게 결정한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안으로 들어간 건 사촌이랑 남자 한 명뿐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밖에서 기다리기로. 사촌이 들어가서 보니까요, 그 폐허는 밖에서 볼 땐 2층 같았는데 3층으로 만든 건물이었다고 그래요. 정확히는 3층은 창고 용도로 내부에 공간을 따로 만든 그런 2층 반 건물이더라는 거죠. 어쨌든 꽤 훌륭하게 지은 건물이었고요. 2층에는 발코니도 있었다더라고요. 처음에는 바짝 쫄아있던 그 친척도 자기가 들고 온 그 손전등을 비추면서 건물 여기저기를 보다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져서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자신감도 붙더래요. 그래서 좀 더 안쪽으로 해가면서 결국엔 건물 전체를 다 보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건물 안에는 제가 말한 것처럼 불량배들의 그 집합장소답게 속어로 쓴 한자 낙서라든지 서툴게 도라에몽이 곳곳에 그려져 있었고요. 그땐 그런 것들도 공포심이 사라지는데 도움이 되더래요. 그리고 거친 폐허 안을 다 돌아보고는 그 2층에 있는 발코니 있잖아요. 그 발코니로 나가서 밖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제 까불대면서 여기 아무것도 없다라든지 아무것도 안 나온다라든지 하나도 무섭지 않다라든지 뭔가 이런저런 그런 말들을 했다는데, 그런데 그때 친구들이 뭐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동작을 하는데 차 전조등 불빛 때문에 눈이 부신 것도 있고 그 엔진 소리가 시끄러워서요, 뭐라고 그러는지도 무슨 리액션을 하는지도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더래요. 그래도 그때까진 심각할 게 없으니까 같이 들어간 친구랑 히히덕거리면서 밖으로 나왔다는데, 나오면서 굉장하다느니 용기가 충만하다느니 이런 얘기를 들을 생각에 괜히 으쓱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친척하고 그 친구를 본 밖에 있던 친구들, 여자친구 셋은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고 있었고요. 남자친구 하나 있잖아요, 들어가지 않고 여자친구들하고 있던 그 친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그냥 봐도 겁에 질린 그런 얼굴인 거죠. 그 상태로 어버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심상치가 않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친척이 뭔 일이 있었냐면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도 더듬어가면서 조용히 말하더래요. 너네들이 2층 베란다에서 나와서 자기들 보면서 손을 흔들고 있을 때 그 뒤에 희고 희미하게 빛나는 여자가 서 있었다고. 그런데 그때 친구가 그 얘기를 한순간 말이죠, 자동차 시동이 푸르륵 하는 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혼자 꺼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달빛조차 들지 않는 폐허 앞에서 친척 일행들은 울면서 비명을 질러대고 뭐 아주 그냥 다들 패닉에 빠져들어서는 그 전원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차 안으로 뛰어들어갔고요. 그리고 친척은 자동차 시동을 다시 걸려고 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뻥하잖아요. 당연한 듯 자동차 시동은 걸리지 않더라는 거죠. 게다가 전조등까지 나갔으니 이건 뭐 모두는 자기 무릎에 얼굴을 파묻듯이 그런 자세로 울고 막 떨면서 용서하세요라든지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각자 계속 되풀이하면서 빌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5분 정도 지났으려나? 이번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동차 시동이 자동으로 걸리더래요. 아무것도 손을 댄 게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운전을 해서 거기서 도망쳐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두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형들한테 끌려갔었던 그 옛 생각도 나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폐허에서 돌아온 친척한테 불려나가서 한밤중에 주차장에서 반 미치광이처럼 보이는 남녀 6사람한테 이유도 모른 채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 그게 친척과 일행들을 경험했다는 것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도대체 나한테 왜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사토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건물 안에 있었다는 여자가 귀신이라면 이게 지방령이겠네요. 그런데 제가 지방령이라는 것도 괴담록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전엔 진짜 지방령이 뭔지 수살기가 뭔지 이런 거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아니까 무서워져요. 몰랐을 땐 뭐지 싶다가 끝나는데. 그리고 일본은 산속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말이죠. 얼마 전에도 하산하던 남자 하나를 그 곰이 물고 가서 나중에 안타깝게 그 시신으로 발견됐다는데 하체가 심하게 훼손됐다고 그러고요. 일본은 확실히 곰하고 관련된 그런 인명사고가 많잖아요. 귀신도 귀신인데 그렇게 곰이 있고 그런 산속을 한밤중에 들어간다는 게 좀
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밤에도 입산이 그 가능한 산에 혼자 들어갔었는데 거기가 랜턴이 없어도 환하거든요. 빛이 아예 없으니까 그 달빛만으로도 진짜 환한데, 그래서 랜턴을 가지고 가지만 사용은 하지 않는. 그런데 앞쪽 숲에서 뭐가 부스럭거려요. 그런데 뭔지 보이지는 않아. 저도 그게 뭔지 모르니까 조용히 몸을 낮췄죠. 그리고 호흡도 죽이고 가만히 쳐다봤어요. 멧돼지더라고요. 전 천천히 주변을 봤어요. 어디로 올라가고 어디로 피해야 하나 하고. 그러다 녀석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절 보더니 그냥 가요. 땡큐죠. 속으로 얼마나 다행이다 싶었는지. 그리고 며칠 지나서 멧돼지 출몰한다고 현수막 붙고 입산 금지. 그 뒤론 밤에 절대 혼자서는 산에 가지 않고. 그런데요, 밤 낚시하다가도 멧돼지를 볼 때가 있거든요. 물가에 내려와서 물 마시다가는 그런 멧돼지. 이때 물속에 있으니까 안전하겠지 하고 멧돼지 놀리면 진짜 골로 갈 수 있다는 거. 멧돼지는 수영을 엄청 잘한다는 거. 그냥 혹시나 해서 알려드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산속에서 멧돼지라든지 곰을 만나는 거랑 귀신을 만나는 거랑 둘 중 어떤 게 더 무섭고 떨릴 것 같으세요? 전 귀신보다는 곰이나 멧돼지 쪽일 것 같은데 말이죠.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